네, 저는 이번 학기에 그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관련된 튜터링을 하게 된 글로벌 경영학과 3학년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일단 후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잡아놨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사실 이제 아직 제가 이제 2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이번에 튜터링을 했는데 저희 과 특성상 2학년이 맞춰지면 좀 어느 정도 뿔뿔이 흩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 마지막으로 후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튜터링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이번 학기에 활동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튜터링 멤버 구성은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후배들과 그리고 후배들이 추천해준 친구들이랑 이렇게 해서 총 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친해지는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았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튜터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튜터링 진행 방식은 크게 4가지였는데요. 먼저 일단 제가 들었던 교수님하고 지금 TT들이 듣고 있는 교수님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튜터링이 딱 시작하면 수업 시간에 다른 자료하고 필기를 제가 먼저 훑습니다. 교수님이 무슨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는지가 제가 배웠던 때와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는 같았지만 약간 벗어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제가 먼저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튜티의 질문을 받아서 튜터링을 진행을 했고 제가 그래서 튜티들한테는 매번 튜터링에 오기 전에 이제 질문할 것을 따로 정리해 와라 라는 거를 간단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를 해올 때는 그 질문 위주로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캐치해서 설명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튜티들이 바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수업 자료를 훑으면서 너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어느 지점에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고 특히 이 부분에서는 제가 과거에 공부했을 때 이해가 안 됐거나 아니면 제 친구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먼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방식으로 튜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기간에는 연습 문제를 풀었는데요. 중간고사 때는 이제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가 마땅치 않아서 제가 직접 구글링을 해서 테스트뱅크 같은 데서 문제를 긁어다가 풀게 하고 기말고사 때는 교재 문제가 괜찮은 것 같아서 몇 개를 찍어준 다음에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튜터링을 관통하는 것은 크게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로 모르는 것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만나거나 아니면은 좀 사람 대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뭔가를 모른다라고 말하거나 모르냐고 이렇게 캐묻는 게 되게 사람의 마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그냥 스스럼 없이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내실 있는 튜터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강조했던 부분은 2번째인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려운 거를 이제 일상어와 실제 사례로 바꾸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같은 수업은 이제 금융권에서 채권과 이제 주식에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2학년 수준에서는 그 정도의 실제 사례까지 다가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냥 이론적인 암기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제가 사실 2학년 때 그래서 그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실제 주가를 보고 이 주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떤 요소가 개입했는지를 실제로 알려주고 네, 여러 가지 수치들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실제 엑셀로 작업해보는 사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 사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굉장히 많아서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지스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좀 안 좋은 사례 같은 걸 실제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해서 튜티들이 조금 더 알아듣기 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제가 이제 저희 과가 이제 같은 동기들끼리 수업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제 동기들이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제가 잘 알고 있고 시험이 끝나면 뭐가 틀렸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튜티들한테 가서도 이런 문제에서 사람들이 많이 틀리니까 조심을 해라 이런 식으로 선배들의 그런 이미 남겨진 발자취 같은 거를 다시 답습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튜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제가 배운 큰 건 한 가지는 쉽게 전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미 배워서 머릿속에 구조화돼 있지만 이거를 다시 튜티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눈빛을 봤을 때 몇 번은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알아듣는 척하는 것도 많아서 그걸 찝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좀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어려운 개념어보다는 실제 사례어를 쓰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튜터링의 차별점은 첫 번째는 무거움은 내려놓다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냥 가벼운 분위기에서 이번 튜터링에서는 크게 막 튜티들을 압박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와서 그냥 예, 제가 모든 걸 다 챙겨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런 이제 방향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큰 방향만 잡아주는 쪽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진 않았고 예, 큰 그림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지금 이 튜티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를 이런 공부를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니까 조금 큰 그림을 보면서 나갈 수 있었고 저희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과 지향주의다 보니까 에이플 받기를 제가 되게 강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은 이제 2학년 학생들은 그 복학생들이 와서 양민학사를 하기 때문에 막 점수대를 보면 복학생들이 말도 안 되는 높은 점수를 받아서 2학년 저희 친구들이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복학생들은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린 효율적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애들을 격려해주고 네. 뭐 어떤 문제가 나올 때 애들이 많이 틀린다 여기가 이걸 틀리면 B뿔이 되고 이걸 틀리면 A가 된다는 식으로 약간 겁을 주기도 하면서 예, 무조건 성적을 잘 받아라 라는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잘 받았는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는 여기까지 튜토링을 진행했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